11월 16일 있고 11월 18일 있죠. 13주차. 공식적으로는 11월 18일부터가 12주차입니다만 그냥 대충 쓸게요. 11월 23일, 11월 25일. 바깥에 노이즈가 좀 있는데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외부 공기가 잘 통해야 이렇게 만에 하나 감염 그게 있을 수 있을 경우에 외부 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4주차가 12월 2일이랑 11월 30일인가요? 종강이 12월 14일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7일, 12월 9일 이렇게 있고요. 제가 계획하기로는 여기까지는 서프트 팩터 머신을 마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도 학습을 다 마치고 나서 비지도 학습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별량 다들 들으셨나요? 난 다별량을 혹시 지금 듣고 계신가요? 오케이. 네. PCA 배우셨나요? 오케이. 이쯤에서 이렇게 주성분 분석 PCA를 나가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12월 9일 때는 또 실시간입니다. 그다음에 12월 25일 실시간이고요. 기말고사는 제가 한번 시험을 좀 추진해 보려고 했다가 확진자 수를 보고 나서 이거는 택도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과제로 합니다. 그냥 대신 과제를 저번에는 일주일만 드렸을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이틀 정도는 연장을 하겠습니다. 9일. 이 9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 12월 7, 9일 있는 주랑 12월 14일 있는 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채점은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원래 처음에 과제 냈을 때 의도는 미리 공부를 해와서 일주일 내로 다 풀어봐라인데 한번 해보니까 조금 공부의 범위를 좁혀드리는 게 좀 교육 효과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대충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저번이랑 똑같이 코딩이 필요한 문제 크게 3개, 그다음에 이론적인 것도 3개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내려고 합니다. 후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코딩. 이거 다 저 원노트에 판서 저장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원노트 참조하세요. 근데 하나 염려되는 바는 그렇다고 제가 이 범위를 좁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의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라는 걸 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제가 그거에 답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주제로 포괄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딩. 지금 5번째 숙제가 분류 문제 기준으로 모형 개발 보고서 써보는 거죠. 이번에는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공장 가면은 공장이나 아니면 보통의 구매 이런 거 사이트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면 보통의 제품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소수의 사람만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제품만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제로가 거의 90% 정도로 많고 그다음에 클래스 1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시기야 분류 보고서 이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네, 잘 안 들리는군요. 이거 혹시 지금은 잘 들리나요?
좀 더 크게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가 지금 1번 문제는 그 데이터 마이닝의 5가지 큰 문제 중에 이상 탐지거든요. 이상 탐지를 지도학습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비지도학습의 관점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클래스만으로 어디 보자. 정상 클래스만으로 그다음에 PC 해가지고 기반의 이상 탐지. 요거를 2번째 문제 뭐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게 좀 리얼 데이터 분석 문제일 것이고 데이터셋은 뭘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적당히 재밌을 만한 문제가 뭘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3번은 이제 이거는 데이터 분석 문제고 하드 코딩 문제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트리 배깅 하드 코딩. 트리 배깅이 잠깐만. 자, 트리는 기본 학습기용 나무 하나하나는 패키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트리 배깅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 이렇게 포문을 돌려가지고 부트스트랩으로 데이터를 팍팍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트리를 1000개 정도 이렇게 피팅한 다음에 모으는 절차가 좀 하드 코딩으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하드 코딩도 그 문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 배깅이랑 비슷하게 포문을 만들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짜야겠죠. 포문 하나하나 돌 때마다 새롭게 잔차를 계산하셔야 되고 그 잔차에다가 트리를 피팅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에 한 3개 정도 골라 잡아서 낼 거예요. 5번은 잠깐만. 5번으로는 미국 코로나 사망자 시계열에다가 이게 사망자 미국 코로나 사망자 시계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플라인을 피팅하는 거 낼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아니면은 그 시기열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기성을 반영하는 텀을 집어넣어서 어떤 텀은 그냥 리니어 텀으로 피팅하고 하고 그다음에 시간 트렌드는 스플라인으로 피팅을 하는 방법을 한번 내보려고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 낼 건 아닐 거예요. 한 3-4개만 골라서 낼 겁니다. 어디 보자. 미국 코로나 사망자 시기의 스플라인 겜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자, 옮기고 싶은데. 오케이. 여기 화면 옆에 보이시나요? 화면 우측에 지금 요거 하나하나가 주별로 사망한 어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같은 건데요. 대충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좀 노멀한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0년 지나면서 갑자기 그 트렌드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요 빨간 플러스와 이 노멀한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있었을 요 주황색 트렌드와의 차이입니다. 요거 곡선이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피팅했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 보자. 테크니컬 컨텐츠와 테크니컬 노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권위 있는 기관이 한 거니까
뭔가 되게 큰 많은 것들이 되게 고급진 게 좀 있을 것 같죠? 눌러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자,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했는지. 자, 스플라이. 응? 메소드. 왜 없어? 지난번까지 있었는데? 잠깐만요. 보자. 음. 노땡스. 메인 페이지로 들어왔는데, 자, 지금 메인 페이지에 메소드 찾아보면은 테크니컬 노트가 있고, 아까랑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페이지군요. 테크니컬 노트를 보시면, 어디 보자. 뭔가 좀, 조금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게 나오죠? 자, 무슨 알고리즘을 썼는데, 자, 그건 뭐냐면요. 푸아송 GLM 적합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 수니까 카운트라 가지고 푸아송 적합했고요. 그다음에 푸아송으로 적합하면은 기본적으로 푸아송 모델은 민이랑 베리언스랑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데이터는 베리언스가 민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민이랑 베리언스를 다르게 모델링 해줄 수 있는 게 이 오버 디스퍼스드 푸아송 제너럴 리니어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스플라인 컴을 넣었대요. 자, 그다음에 또 뭘 집어넣냐면은 적당히 계절성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지금 꺼낸 이유는 자, 네. 아무래도 문제를 낼 때 최대한 리얼 월드와의 관련성을 좀 많이 집어넣고 싶어서 이 리포트를 본 순간 이거를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문제는요. 예, 세 번째는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 두 개는 좀 많이 확실시 됐습니다. 자, PCA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의 관계. 그다음에 1번은 여러분 Variable Importance 기억나십니까? 네. Variable Importance가 뭐 그냥 Variable Importance가 있고 Permutation Variable Importance가 있죠. Permutation Variable Importance라는 거는 내 변수 하나에 관심이 있어. 그다음에 내 옆에 뭐 밸리데이션 셋이나 아웃 오브 백 데이터 셋이 있어. 제2번째 변수의 중요도를 재기 위해서 제2번째 변수까지 집어넣은 그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 트레인된 데이터 셋의 어떤 성능을 평가한 거. 이게 넘버 1이고요. 또 안 들리나? 그다음에 넘버 2가 제2번째 베리어블을 뭉개 놓은 겁니다. 레코드가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가로 세로 테이블로 있을 텐데 퍼미테이션을 했다는 거는 나는 키가 175고 저 사람은 키가 150이야. 근데 가짜 레코드에는 내 키랑 저 사람 키랑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2번째 변수의 레코드를 막 이렇게 막 위아래로 뒤집어요. 그러면은 이 변수가 정말 중요한 변수였다고 하면은 이 제2번째 변수의 레코드를 막 뭉개 놓음으로써 상당히 평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직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1번 대신에 2번으로 제2번째 변수를 막 뭉개 놓은 데이터를 다시 똑같은 훈련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아큐레시가 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이게 베리어블, 퍼미테이션 베리어블 임포턴스입니다. 이 녀석의 통계적 해석. 자, 얘는 소스가 있어요. ESL 책에서 잠깐만 몇 쪽이냐.
잠깐만요. 거의 다 왔습니다. (12, 13, 14, 15, 16) 오케이. 연습 문제, 아이고. 연습 문제 15.7입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 문제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킬러 컨텐츠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나머지 몇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중요한 것 같아 보이나요?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왜 생각하게 됐냐면요. 자, 이게, 자, 제 것이요. 취업을 눌렀는데 취업이 안 나오네요. 이거 제가 수업 끝나고 링크 찾아가지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제가 뭐 확률 통계, 아니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렇게 약간 카테고라이즈 돼가지고 주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PCA와 SVD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컴퓨터에서 돌리면 빠르게 돌릴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퀵한 대화가 필요하면은 30초 정도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조금 촉이 좋은 상사한테 걸렸다고 하면은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하는 식으로 추가 질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떤 준비생의 입장으로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세 가지 버전의 공부를 최소한 하는 겁니다. 직관적인 설명, 수식을 포함한 설명, 그다음에 코드를 이용한 실험. 요 세 개를 기본적으로 하시면 좀 괜찮게 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희 수업으로 모든 걸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도 제가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 여기서의 단편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을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컨대 시험 문제를 푸시는 과정이 그 뭐라고 그러냐 그 생각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는 어떤 절차가 됐었으면 과정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딴소리가 너무 길었죠. 보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음, 자, 4개입니다. 이렇게 다음 데이터 마이닝 때는 요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해야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숙제하실 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헷갈릴 때가 가끔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시험으로 내기에는 되게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이거 데이터를 잘못 나누면은 가장
너 이것도 몰라 하고 튀어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음, 어, 그냥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미안.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 위드입니다. 자, 테스트 세트가 있다면, 다음에 위드 아웃입니다. 테스트 세트가 없다면, 테스트 세트 있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차 검증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나눴었죠? 교차 검증 안 하고 테스트 세트가 있다. 아이고, 네. 그냥 세 파트로 그냥 나누셨죠? 음. 자, 만약에, 아이고, 만약에 교차 검증 안 하면, 교차 검증 하면, 이게 다 아시는 거니까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CV 안 하면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띠로 써볼게요. 인덱스를 1번부터 n번까지 띠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네들을 적당히 잘 섞었다는 가정하에 자, 요 정도를 트레이닝, 요 정도를 밸리데이션, 요 정도를 테스트로 나눈 경우가 보통 스탠다드였죠.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이 있다면은 테스트 세트가 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미리 떼둡니다. 미리 떼둔 다음에 제가 그냥 요 미리 떼둔 거를 훈련 세트라고 부른 거는 약간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얘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단계 교차 검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고 얘를 5개 파트로 잘라서 얘를 5파트로 잘라서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은 1번 세트가 아이고 미안. 1번 세트가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이 각자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밸리데이션 셋 에러 2개, 3개, 4개, 5개 평균 내가지고 여기서 교차 검증 오류라고 하면은 자 에러 1부터 에러 5까지 글씨가 너무 작아졌죠. 미안합니다. 다 더한 다음에 그냥 5로 나눴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셋 썼나요? 안 썼습니다. 테스트 세트는 언제 용도가 뭐였죠? 내가 선택한 학습비가 정말 실제 상황에 적용됐을 때에 얼마나 나올지를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형 평가 과정, 모형 선택 과정에서 한 번 더 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스트 세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테스트 세트가 없는 우측에서 테스트 세트를 그냥 날려버리시면 되겠죠? 전부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으로 나누시던가 아니면은 요 전체 데이터셋을 5파트로 나누셔서 각자 그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의 역할을 나누면서 훈련용으로 평가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상황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헷갈린다면 그 용어 자체보다는 용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세 가지 역할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훈련할 때 필요한 거, 평가할 때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 모형 선택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실제 상황을 모사하는 거.
그래서 실제 상황을 모사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요.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 키우는 알고리즘 한번 다뤘었죠? 네. 나무 어떻게 키웠습니까? 분리 문제라 회귀 문제라고 하면 자, x랑 y가 막 주어졌어요. 좌표 공간이 흩뿌려져 있어. 맨 처음 분기 어떻게 결정합니까? 피처가 모두 연속형이라고 생각하면 for 구문을 두 번 돌려야 되죠? 자, for 구문 하나는 뭐에 대해서 돌리는 겁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 그 안에 또 for 구문 또 어떻게 돌려야 됩니까? 각 변수별로 변수가 고정됐으니까 그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값의 범위가 있을 때 그 값의 범위를 촘촘하게 뭐 1000개의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아니면 100개의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지금 for 구문을 돌리는 두 개가 변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컷오프에 대해서 돌립니다. 그다음에 그 이중 for 구문 내에서는 뭘 재야 되죠? 이 컷오프보다 작은 영역, 컷오프보다 큰 영역 그 두 영역을 기준으로 이제 좌측 영역의 불순도랑 우측 영역의 불순도를 제시해야 됩니다. 불순도는 어떻게 재는 거였죠? 네. 자, 불순도 어떻게 됐죠? 회귀 문제, 그다음에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하는 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그 영역에서의 일단 예측값을 그 영역에서의 그 트레이닝 셋들의 평균 반응 변수 값으로 계산하고 나서 그 관찰값과 그다음에 예측값의 오차 제곱 합을 다 더한 거를 어, 불순도로 했었습니다. 불순도는 보통은 그 영역 자체의 불순도 이런 식으로 불렀었고요. 그래서 이중 for 구문에서 자, 분기가 있기 전에 불순도를 미리 계산해놓고 분기하고 나서 불순도가 다 계산해봤을 때 불순도가 가장 많이 깎이는 그 변수랑 그다음에 요 컷오프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분기 하나가 결정되는 거죠. 그 녀석을 재규적으로 이어나가면은 그 나무를 키우는 알고리즘이 될 텐데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의 복잡도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까? 내가 분기를 몇 번 나눴는가로 보통 복잡도를 얘기하죠. 몇 번, 내가 분기를 한 5번 나눴어.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나뉜 영역의 개수는 한 번 나눴을 때 2개고, 또 한 번을 또 나누면 이렇게 3개가 되고, 한 번은 4개가 되고, 그러니까 분기를 5번 나누면은 영역의 개수가 6개가 되죠. 그러면은 이 트리의 복잡도는 6이 됐었습니다. 네, 복잡도라는 건 그냥 정의하는 거고 그냥 이 트리의 크기는 6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그거를 절대값 t는 6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터미널 노드의 개수가 크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분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분기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분기를 나눌 때마다 분기를 나누는 목표는 불순도를 깎는 거였어. 그러니까 분기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총 불순도는 깎이겠죠? 근데 불순도 어디서 쟀습니까? 훈련 세트에서 쟀죠?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서의 대충 불순도라는 거 훈련 세트에서 오류가 깎이는 거니까 더, 더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 피팅을 하려고 하겠죠. 자,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 피팅을 하려고 하래. 조심하셔야 될 건 과대적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대적합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분기의 개수를 적게 가져가신다는 거는 분기가 적으니까 육안으로 해석하시기엔 좋겠고 네, 그렇다고 총 불순도를 충분히 떨어뜨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과소적합의 가능성이 크다고도 직관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두 개의 그 그림을 P는 1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어떤 트리가 영역이 2개예요. 트리 P도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뭔가 자,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막 끄적이고 있죠 지금. 네. 자, 좀 이렇게 손으로 끄적여봐요. 제가 이렇게 수직선 몇 개 그어야 될까요? 다들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음. 그래서 뭔가 크게 트렌드를 피팅하고 만약에 T가 뭐 10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수직선을 9개 그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나요? 그냥 어차피 변수계수 하나니까. 여기가 Y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각 난이 영역이 되는 것이고, 각 영역에 대해서 그 관찰된 여기 트레이닝 셋의 평균값 이렇게 피팅하시면은 이 영역의 개수가 10개일 때의 그 트리 하나의 피팅 곡선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F hat X가 되겠죠? 다음에 그래서 여기 1-2번에서 3개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트리 강의하면서 그리디하다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제가 그리디하다라는 말을 쓰고 그냥 대충 얼버무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잘 몰라서 얼버무렸습니다. 이게 그리드라는 건 한국어로는 탐욕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데, 탐욕적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가 탐욕적 알고리즘이 뭐다 하는 그 관념이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데피니션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P가 2라고 하고 이제 어떤 fx의 등고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2차원 좌표 평면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저기가 최소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자, 그럼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건 나의 초기값이 여기야.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현재 갈 수 있는 선택이 이 축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축으로만 갈 수 있어요. 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면은 내가 이 중에서 하나밖에 못 고르니까 이쪽으로 가면 여기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위로 가는 거면은, 그다음에 수직 방향이면은 어디 보자. 더 갈 수 있나요? 여기로 가겠죠? 네.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가는 게 함수값을 더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평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가는 걸 택하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수평으로 가는 거는 어려우니까 수직으로 이쪽으로 가고자 하겠죠? 여기서 끝나면, 아이고, 화면이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고 화면 공유를 이 화면 전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면은 초기값이 여기면은 이 전체 2차원 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뭐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것밖에 못합니다.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은 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이게 좌표 하강법이라고 필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러분 GLMNet 돌리실 때 GLMNet이 기본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GLMNet 같은 이게 이 좌표 하강법, 코오디네이터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주어진 목적 함수가
이렇게 볼록을 만족하게만 한다면은 삥삥삥삥 가면서 이쪽으로 수렴하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탐욕적인 알고리즘은 수렴할 수도 있지만, 자, 그렇지만 이 탐욕적 알고리즘은 이렇게 목적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그다음에 탐욕적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코오디네이트 디센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로 최소화시키고 싶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성질은 잘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걸 갑자기 왜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재기적 이진 분할 알고리즘은 탐욕적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재기적 이진 분할의 그 탐욕적 알고리즘에 최소화시키고 싶은 목적 함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 트리 강의 노트 보시면은 뭐 계단 함수의 공간에서 가장 잘 그 피타는 계단 함수를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우리의 그 재기적 이진 분할 알고리즘은 그 우리의 목적인 그 계단 함수를 피팅하지는 못합니다. 자, 다시 저기 아이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시오. 잠깐만요. 좀 이렇게 마스크가 계속 내려가네요. 좀 적응하셨나요? 네. 아직 마스크가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자, 배깅 및 부스팅의 기본 학습 비용 나무에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트리를 키우는 과정은 그나마 좀 빨리 안 걸리는 편입니다. 이중 포문이기는 해도 그러면은 변수 개수에 대해서는 변수 개수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면은 계산 시간도 리니어하게 증가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컷오프의 개수는 뭐 100개 이렇게 지정하면은 뭐 변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수 개수에만 의존하게 되죠. 그다음에 불순도를 계산하려면은 그 샘플 사이즈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여러분 혹시 빅 O 뭔지 아십니까? 뭔가 어떤 수열 AN이 빅 O, BN이라고 하면은 그냥 AN 나누기 BN이 적당히 어떤 양의 상수 C1이랑 C2가 존재해가지고 둘의 비율이 대충 비등비등하다. 이게 빅 O 노테이션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AN과 BN의 뭔가 비교의 상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떤 두 수열의 비교의 상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수열의 그 뭐라 그러냐, 뭐 이게 n 제곱이냐, 아니면 n의 3승이냐, 아니면 익스포넨셜의 n이냐 하는 그 n에 관한 식만 중요할 때 이 빅오 노테이션에 많이 씁니다. 나무 키우기 알고리즘의 그 계산 복잡도는요, 그러니까 나무 키우기 계산을 쓰는 빅 OMP입니다. 자, 딱 분기 한번 가르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포문으로 변수에 대해서 쫙 돌고, 그다음에 그 컷오프 만드는 거는 어차피 상수고, 그다음에 각 그 포문 안에서 불순도는 모든 점에 대해서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n에 비례하고 p에 비례해가지고 OMP거든요. 이런 알고리즘이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은 뭐 n에 좀 제곱이 들어가거나 p에 좀 제곱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은 어, 가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은 보통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수 개수나 아니면 샘플 사이즈에 1차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보통 그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자, n by n 곱하기 n by n 매트릭스 n이 있어요. 보통 인버스 계산은 3승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트릭스 인버스 계산은 상당히 비싼 계산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비싼 게 뭐 있지? 아, 곧 배우실 그 싱귤러빌리티 컴포지션도 상당히 비싼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비싼 계산들을 어떻게 잘 꼼수를 써서 실현 가능한 시간 안에 계산하는 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해 왔던 어떤 연구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제는 더 이상 자명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실 때 이렇게 뭔가 수식으로 쓰여진 연산을 구현할 때 생각보다 내가 극복해야 되는 디테일이 많을 겁니다. 자,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것 좀 많이 관심 많으시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공학과에는 보통 최적화 이론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수학과에서는 수치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수치 선형대수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은 나는 그냥 수식으로만 봤던 그 계산들이 얼마나 컴퓨터가 버거워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컴퓨터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지 좀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뭘 얘기하다 이거지? 네, 아무튼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나무 키우기 자체는 다른 알고리즘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계산입니다. 제가 이건 디테일은 체크해보지 않았는데 가지치기는 나무 키우기에 비교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연산이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앙상블의 기본 학습기로 들어갈 거면은 하나하나가 그렇게 성능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배깅이라고 하면은 배깅에 적합한 학습기는 배깅의 목적이 베리언스 줄이는 거니까 최대한 베리언스는 뭐 커도 괜찮고 편향에 최대한 없는 기본 학습기가 적절하고 편향은 거의 적지만 베리언스가 큰 기본 학습기로서 그 터미널 노드가 많은 트리를 픽했었죠. 음.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아, 가지치기 하지 않은 나무를 기본 학습기로 쓰는 주된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신 적 있나요? 배깅이랑 부스팅의 기본 학습기로 왜 선형회귀 안 하나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선형회귀는 이제 그냥 지워져 있군요. 네. 선형회귀도 개념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선형회귀를 하면은 뭐 효과가 좋을까요? 음. 자, 선형회귀를 항상 해보십시오. 또 선형함수 나오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자, 그래서 그 선형함수 공간 내에서 나름 잘 고른 게 현재 픽된 fx인데 선형 얘기는 수학적으로 이게 최적 K임을 증명해 놓은 솔루션들이잖아요. 걔네 하나하나를 합쳐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말은 제가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서 말한 거니까 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리치라스 리그레션에서 이거 수식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베타 람다 헷 빼기 베타. 정확히 쓰면은 J는 1부터 P까지 갈 때 J번째 성분 빼기 J번째 성분 제곱이었죠? 그러면 뭐 이렇게 스퀘어루트 씌워도 되고요. 어, 자, 여기 자 베타 뭐야 제가 어디 갔어? 자 베타 람다라는 벡터를 베타 람다 인터셉트부터
P번째 성분이라고 할 때 영분 GLM넷을 피팅할 맞다. 베타 람다가 뭔지는 다시 얘기 안 해도 괜찮나요? 네. 그 이를테면은 그 베타는 선형회귀 문제 생각해도 되고 로지스틱 선형회귀 생각해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회귀 문제, 선형회귀 문제의 해를 베타 해시라고 하고 람다는 뭐가 끼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까? 그 목적 함수 수에게 손실함수 텀 오른쪽에 이렇게 람다 곱하기 그 베타의 원놈, 투놈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는 거죠. 자, GLM넷은 람다를 하나만 집어 넣어도 되겠지만 람다를 동시에 여러 개 집어 넣어도 계산해 주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려면은 자, 그냥 여러분들이 람다를 뭐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0승부터 뭐 10의 10승까지 있다라고 하면 오브제는 glmnet 자, x, y 데이터 집어넣으시고 람다를 여기 이 벡터 집어넣으시면은 자, 코에피션트 오브 j 하면 뭐 나옵니까? 기억나나요? 샘플 사이즈가 트레이닝셋의 샘플 사이즈가 100이에요. 람다는 50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코에피션트 오브 j 하면 몇 바이면 매트릭스 나올까요? 아, 변수 개수가 100개. 해볼까요? 아이고, 또 튕겼네. 자, 퀵하게 하나 피팅해보죠. 아유, 라이브러리 GLM. 다음에 자, x는 r놈, n은 50, p는 100. x는 r놈, n 곱하기 p 하고요. 자, 그러면은 x는 매트릭스가 안 되죠? 매트릭스를 벡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로는 n개, 칼럼은 p개. dmax 50바이 100이고요. 뭐 y는 x 곱하기 모든 코에피션트가 제로라고 합시다. 그냥 n. x랑 y랑 아무 관계 없어요. 다음에 오브제이는 람다는 시퀀스 뭐예요? 1, 2, 3, 4 할까요? 아, 미안. J는 glmnet, x는 x, y는 y.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죠? 잠깐만 좀 줄여서 보시죠. 몇 바이 몇이에요? 가로축으로는 이게 p 플러스 1 바이 람다 개수만큼 시퀀스가 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딘가로 일반화 될 수 있는 지식은 아니고 그냥 이 GLM의 PTG에 한해서 얘기하자면 여기에 람다 값에 대해서 각 주어진 람다 값에 대해서 좀 각 변수별로 각 변수별 그 적합 개수가 이렇게 칼럼 벡터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 이슈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숙제하실 때 GLM넷을 사실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훈련할 때 GLM넷 딱 한 번만 돌리시면은 그 코에피션트는 람다를 사전에 다 지정하시면은 GLM 패키지 한 번은 딱 한 번만 구동하시면 되고 코에피션트만 그때그때 꺼내오시면 돼요. 뭐 이거는 그냥 돌릴 때 디테일한 부분이지 뭐 이렇게 이거를 람다 100개에 대해서 이거 GLM에 100번 돌렸네? 감점 뭐 이럴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죠. 네. 하지만 그 한꺼번에 돌리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들이 어떤 조율 모수들을 벡터 형태로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GLM넷이라면은 여러 개의 람다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릴 때 각각을 따로 돌릴 때보다 훨씬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람다를 큰 수에서 점점 작은 수로 내릴수록 그 킥된 개수의 자유도가 올라가죠. 0이 아닌 그 적합 개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람다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리냐면 큰 람다부터 먼저 적합을 해놓고 큰 람다에서 나온 적합 개수 있죠? 그 적합 개수를 다시 다음 람다 알고리즘의 초기 값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다른 말로 웜스타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요. 여러 개의 최적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푸시는데 이전 단계의 문제의 해를 다음 최적화 문제의 초기 값으로 쓰는 거를 보통 웜스타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콜드스타트는 초기 값을 그냥 아무데나 지정하시는 거 보통 콜드스타트라고 불러요. GLM넷에서는 람다를 점점 줄이시면서 그 이전의 해를 다음 문제의 초기 값으로 웜스타트로 쓰면은 훨씬 그 반복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돌아오요.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분배가 아주 좋습니다. 10분 남았어요. 또 다루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숙제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미니 모형 개발 보고서를 쓰긴 쓰시는데 제가 시험 문제를 아직 채점은 하지 않았지만 느낀 거는 그 줄글 부분을 좀 보강하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다시 한번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코드로 나온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코드 결과 나온 그대로 보여주면은 사실 어,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장치로서 그 본인이 이 결과를 받고 나서 그거를 그러니까 나온 결과를 좀 다시 줄글로 다시 말해주는 파트를 좀 보강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에 하나 또 주의하실 거는 데이터에 범주형 피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주형 피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학습기는 범주형 피처 그냥 팩터형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 학습기도 있고 어떤 학습기는 범주형 피처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R 내부 기능에서 범주는 정수로 인식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팩터형이 뭐 이를테면은 뭐 범주가 뭐 수학과다 통계학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주형 변수 코딩되어 있으면은 R 내부에서는 그거를 대충 3번, 50번 뭐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저 화면 보고 계시죠? 잠깐만 어디 보자.
자, 여기서 뭐 A라는 팩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매스, 스탯, 다른 거 뭐 있죠? 채우기 효과? 오케이. 그러면은 AA를 치시면, 아이고, 이렇게 치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C, 팩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내부적으로 가변수 코딩을 해줘서 잘 돌리는 패키지가 있고요. 어떤 패키지는, 자, 사실 R 내부적으로는 범주를 다 정수형으로 코딩을 해놨어요. 나름대로 번호를 부여해놨거든요. 저 정수를 그냥 뉴메릭으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팩터형을 그대로 학습기에 집어넣어.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문제에서 모든 디테일을 다 쓰지 않은 거는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고찰하시면서 체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하나 좀 이렇게 드리자면은 음, 팩터형 변수를 여러분들이 인입하시게 될 때 학습기들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각 학습기의 매뉴얼을 잘 숙지하시고 팩터형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처리한 애들이 있다면은 그 학습기에 집어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내가 먼저 원학 코딩을 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가장 정석이겠죠. 그거 팩터형 그러니까 그런 학습기를 만나시면은 원학 코딩을 미리 하신 다음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는다고 또 제가 말했네요. 또. 네. 오늘 실시간 수업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만한가요? 어디 보자. 기록 중지.